이수 오빠, 드디어 이수 저 지겨운 여자가 애를 낳았네? 이제 계획대로 저 미친년 유양원에 처박고 우리끼리 행복해지자. 산통에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제가 들은 건 남편과 제 담당 의사인 친구의 소름 끼치는 밀어였습니다. 걱정 마, 고은아. 이미 인감도장이랑 이혼 서류는 다 준비해뒀으니까 넌 내 옆에서 지켜만 봐. 축복받아야 할 출산의 날, 저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국내 최대로 펌 태성의 외동딸이라는 사실과 내일 아침 그들의 회사가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될 거라는 사실을요. 피눈물을 쏟으며 결심한 제 복수가 어떻게 시댁 일가를 파멸로 몰아넣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감도는 병원 로비의 새벽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백이수의 연약한 살결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예정일을 일주일이나 앞두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진통은 백이수의 아랫배를 무자비하게 쥐어짜며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죠. 백이수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고 남편 강태수에게 수십 번째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차갑고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백이수가 빈 로비에서 신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발 태수 씨, 전화 좀 받아줘요. 나 너무 무서워요.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배를 움켜쥔 채 대리석 바닥을 처절하게 기어가는 백이수의 이마에는 비오듯 식은땀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던 백이수는 문득 3개월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남편의 차와 절친한 친구인 남고은의 진료실 구석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초소형 도청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풍기던 낯선 여자의 진한 향수 냄새와 자신을 피하던 강태수의 서늘한 눈빛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백이수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비극의 결과였죠. 지나가던 청소 노동자가 비명을 지르며 백이수에게 달려와 급히 간호사들을 소리 높여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임산부가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산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람 죽겠어요. 청소 노동자가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백이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병동에 울려 퍼졌지만 백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분만 동의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백이수가 펜을 쥔 손을 덜덜 떨며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할게요. 지금 남편이 급한 일로 연락이 안 돼서 그래요. 수술부터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만 믿을게요.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지옥 같은 고통이 몇 시간이나 이어졌고 백이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마다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수술실 안에 울려 퍼졌고 백이수는 탈진한 몸으로 옅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취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밀려오는 불안감은 백이수를 강제로 깨워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차가운 벽을 짚으며 걷던 백이수는 스마트폰에 연결된 실시간 도청 피드를 확인하고 남고은의 진료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강태수의 목소리는 백이수가 평생 믿어온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수가 샴페인 병을 따서 잔에 시원하게 따르며 즐겁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 귀찮은 숙제가 끝났네.
차트 조작도 완벽하게 끝났으니 이제 백이수 저 여자를 미친년으로 몰아 요양원에 처박기만 하면 우리 세상이야. 고생했어, 고은아. 옆에 있던 남고은이 강태수의 품에 안기며 콧소리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태수 오빠, 내가 시키는 대로 기록 잘 만들어뒀지? 이수는 이미 자기 아이까지 해칠지 모르는 위험한 정신병자야. 이제 이 병원 이사장이 되는 날이 코앞이네. 우리 정말 행복하겠다. 남고은이 강태수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수가 남고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다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이수 인감도장으로 재산관리 위임장도 다 써놨어. 이제 그 여자랑 아이는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고은아. 넌 이제 내 완벽한 부인이 될 거야. 백이수 걘 원래부터 너한테 안 되는 상대였어. 백이수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가슴을 부여잡으며 남고은의 진료실 문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반투명 유리 너머로 비치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를 탐욕스럽게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백이수의 하체에서 뜨거운 피가 울컥 쏟아져 내렸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진 백이수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시어머니 권명숙이 백이수의 팔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권명숙이 백이수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으며 살벌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추태를 부리는 거냐? 지금 네가 여길 들어와서 어쩌겠다고? 산후풍이라도 맞고 싶어서 환장한 게냐? 조용히 해라. 백이수가 눈물을 흘리며 권명숙의 손을 떼어내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수 씨가 고은이랑 저 안에서 웃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저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들으셨잖아요. 제발 저 좀 놔주세요. 확인해야겠어요. 권명숙이 백이수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따라오지 않으면 내 뱃속에서 나온 핏덩이 얼굴도 못 볼 줄 알아. 우리 태수 앞길 막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너 같은 게 어디서 우리 집안 안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그래. 권명숙은 주변에 대기하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권명숙은 실신할 것 같은 백이수를 강제로 끌고 일반인은 접근조차 힘든 병원 꼭대기층의 비밀스러운 VIP 격리 병실로 백이수를 밀어 넣었습니다. 육중한 금속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죠. 병실 안으로 들어온 권명숙은 침대에 주저앉은 백이수에게 미리 준비해온 누런 서류 봉투를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백이수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태수 씨랑 고은이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인 건가요? 권명숙이 화려한 반지로 치장한 손으로 백이수의 턱을 아프게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설명? 눈이 있으면 직접 봐라.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 핏줄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의사 며느리 앞길 막지 말고 이 서류에 당장 도장 찍어. 너 같은 게 어디서 우리 태수 곁을 차지하려고 들어? 분수를 알아야지. 백이수가 권명숙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태수 씨랑 저는 부부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도 이 집안 식구잖아요. 우리 하늘이 엄마라고요. 권명숙이 비웃음을 흘리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부부, 웃기지 마라. 넌 이제 우리 아들한테 짐일 뿐이야. 좋은 말로 할 때 서명하고 사라지는 게 내 목숨 보존하는 길이다. 너 하나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건 우리 집안의 일도 아니니까. 당장 지장 찍어. 안 그러면 내 애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한다.
한편 그 시각 이사장실에 있던 시아버지 강덕팔은 비서에게 강성제약의 신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덕팔이 창밖을 내다보며 매캐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백이수 그의 친정 명의로 된 땅, 당장 우리 쪽으로 돌려놔. 어차피 정신병자로 만들 거니까 금치산자 신청부터 서둘러야겠어. 이수는 이제 우리 회사 성장에 방해만 되는 소모품일 뿐이야. 가차없이 버려야 우리가 산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백 회장님 쪽 사람들이 눈치를 채면 어쩌시겠습니까? 그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강덕팔이 서류를 책상에 탁 소리가 나게 던지며 다시 지시했습니다. 백 회장 사람들은 내가 다 손써놨으니 걱정하지 마. 이번 일만 성공하면 우리 강성제약이 업계 1위로 올라서는 건 시간 문제야. 며느리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문이 산다면 그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 강덕팔의 지시는 단호했고 비정했습니다. 그들에게 백이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VIP 병실에 갇힌 백이수는 방 안의 통신 장비가 모두 먹통이 된 것을 확인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설치한 전파 차단기 때문에 휴대폰은 무용지물이었지만 백이수는 미리 속옷 속에 숨겨두었던 손바닥만 한 위성통신 단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백이수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 번호를 눌러 자신의 위치 정보와 짧은 구조 신호를 전송하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태수 씨가 저를 죽이려 해요. 우리 아이도 위험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수는 백이수가 쥐고 있던 단말기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강태수가 구두굽으로 단말기를 가차없이 짓밟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네?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디서 구했어? 설마 이걸로 누구한테 연락이라도 한 거야? 헛수고했네. 백이수가 강태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태수 씨,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당신 아들이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강태수가 백이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아니, 그건 이제 고은이랑 내 아이가 될 거야. 백이수, 넌 오늘부로 이 세상에서 깨끗이 지워지는 거야. 내 아빠가 살아있어 봤자 이미 파산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누가 널 도와줄 것 같아? 좋은 말로 할 때 지장 찍고 정신병원에나 들어가 있어. 말을 마친 강태수는 백이수의 뺨을 세차게 휘둘러 내리쳤습니다. 고개가 꺾인 백이수의 입술에서 비릿한 피가 흘러나왔죠. 강태수가 백이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서류 앞으로 끌고 가며 외쳤습니다. 네가 안 찍으면 네가 낳은 그 애새끼 평생 고아원에서 썩게 만들어줄게.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말고 당장 찍으라고. 내 말 안 들으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지옥이 될 거다. 강태수의 광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백이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증오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습니다. 백이수는 자신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비웃는 강태수와 권명숙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백이수가 강태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 씨, 당신은 오늘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야. 내가 여기서 나가는 날 당신들이 가진 모든 걸 잃게 해줄게. 감히 내 아이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각오해. 절대 용서 안 해. 강태수가 백이수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비웃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넌 이제 백이수가 아니라 정신병 환자 7번일 뿐이야. 어디 한번 마음대로 떠들어봐. 아무도 내 말 안 믿을 테니까. 평생 거기서 썩게 해줄게. 병실 밖 복도에서는 남고은과 시댁 식구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드는 듯한 경쾌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백이수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으로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곧 아빠 백 회장의 구조팀이 도착할 것이고 그들의 화려한 파티는 처절한 피의 축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백이수는 흐르는 피를 닦지도 않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백이수의 머릿속은 오직 그들을 파멸시킬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이수는 가슴속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다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저 악마들이 지은 죄를 전부 갚게 해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갈게. 지옥의 분만실에서 시작된 이 배신은 결국 강태수와 그 일가족을 멸망으로 이끄는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 될 것임을 백이수는 확신하며 어둠 속에서 입가를 비틀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조차 숨어버린 그날 새벽, 백이수의 진정한 반격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순진했던 백이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은 무심하리만큼 눈부셨지만 백이수의 심장은 차디찬 얼음 동굴에 갇힌 듯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언제 폭행을 저질렀냐는 듯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에 순백의 백합 꽃다발을 들고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병실로 들어왔죠. 병실 문 밖에는 강태수가 미리 돈을 먹여 섭외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강태수의 눈물겨운 애처가 연기를 담기 위해 연신 셔츠 깃을 고쳐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백이수의 가냘픈 손을 억지로 쥐어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야, 이 꽃 좀 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백합이야. 향기가 정말 좋지? 어제는 당신이 너무 흥분해서 내가 잠시 이성을 잃고 큰 소리를 냈지만 다 당신이 산후 우울증 때문에 환각을 봐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줄 거지? 강태수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자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며 다시 말했습니다. 기자님들 보시는 것처럼 제 아내가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출산 직후에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어서 사람을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당분간 모든 면회는 금지하고 가장 권위 있는 정신과 팀을 꾸려 치료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백이수는 강태수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며 속이 뒤틀리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 회장의 구조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초점이 흐린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강태수가 기자들을 데리고 유유히 병실을 빠져나가자마자 회진용 카트를 밀며 간호사 복장을 한 낯선 여자가 백이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백 회장이 보낸 특수보안 요원인 최 요원이 혈압계를 꺼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상무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어제 확보하신 도청 파일과 진료 기록 조작 증거는 이미 저희 본사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어 2중 3중으로 암호화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오늘 밤 안개 속에 저희가 길을 열겠습니다. 백이수가 입술을 미세하게 달들 떨며 최 요원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최 요원. 강태수가 내 인감도장을 가져갔어요. 그걸로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며 주식까지
전부 가로채려 할 거예요. 그놈들이 움직이기 전에 모든 자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부터 걸어주세요. 최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사기를 정리하는 척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고은의 개인 금고에 있는 비밀 장부도 저희 팀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동안 해온 온갖 불법 수술 기록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군요. 그것만 터지면 의사 면허는커녕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겁니다.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남고은이 의사 가운을 휘날리며 병실 문을 찾습니다. 남고은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백이수의 차트를 신경질적으로 넘겼습니다. 남고은이 백이수의 턱을 차갑게 들어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백이수, 넌 이제 의학적으로 완벽한 정신병자야. 내가 여기 적어 넣은 진단서 한 장이면 넌 평생 이 병원 창살 안에서 못 나가. 내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태수 오빠랑 상의해서 아주 훌륭한 새엄마가 되어줄게. 아니지, 애초에 넌 아이를 볼 자격조차 없는 미친년이니까 죽을 때까지 얼굴 볼 생각 마. 백이수가 남고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남고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가 친구로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네가 의사라면 어떻게 산모와 아이를 갈라놓고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어? 남고은이 콧방귀를 뀌며 백이수의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친구, 넌 항상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척 고상하게 굴었지? 로펌 대표 딸이라는 거 숨기고 서민 흉내낼 때부터 내 가증스러운 본심은 알았어. 이제 내 아빠도 파산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긴다는데 어디 한번 아빠 불러보지 그래. 누가 널 도와줄 것 같아? 넌 이제 그냥 껍데기뿐인 환자 7번일 뿐이야.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 권명숙이 요란한 구두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습니다. 권명숙은 백이수가 출산을 위해 정성껏 싸왔던 아기 옷가지들을 바닥에 팽개치며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백이수의 머리 위로 뿌려댔습니다. 에잇, 재수없는 미친년. 어디서 우리 집안에 이런 병자가 들어와서 물을 흐려? 고아 주제에 분에 넘치는 자리를 탐내더니 결국 천벌을 받은 게지. 당장 이 옷가지들 다 치워. 냄새나서 이 병실에 발도 못 들여놓겠다. 백이수가 바닥에 떨어진 베네 저고리를 주우려 손을 뻗자 권명숙이 구두 굽으로 백이수의 손등을 가차없이 짓눌렀습니다. 백이수가 신음하며 권명숙을 올려다보자 권명숙이 삿대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소리가 입에서 나와? 넌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도 아니야.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런 싸구려 옷들은 다 쓰레기장에 버릴 거다. 당장 지장 찍고 내 발로 나가든지 아니면 평생 이 방구석에서 썩든지 네가 선택해. 한 푼도 못 들고 나갈 줄 알아라. 이 거머리 같은 년아. 백이수가 고통을 참으며 권명숙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바친 세월과 돈이 얼마인데 저한테 이러세요? 하늘이가 제 자식인 건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손주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권명숙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백이수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손주? 그 핏덩이가 내 손주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태수한테 말해놨으니까 유전자 검사부터 다시 할 줄 알아라. 어디서 남의 씨를 가지고 우리 집안 기둥을 뽑으려고 들어? 추잡한 년 같으니. 한편 그 시각 강성제약의 창립 기념 행사장에서는 시아버지 강독팔이 남고은을 옆에 세우고 당당하게 건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독팔이 와인 잔을 높이 들며 주주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남고은 박사는 앞으로 우리 강성제약의 신화를 함께 쓸 최고의 의료 자문이자 우리 아들 태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사람입니다.
전처의 불행한 정신질환은 안타깝지만 기업 경영에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남 박사와 함께 세계적인 제약사로 도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강태수와 남고은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백이수는 병실에서 최 요원이 몰래 전해준 태블릿을 통해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결혼 전부터 강성제약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백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내밀한 보고서가 드러났죠. 백이수는 태블릿 속에 담긴 더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태수가 백이수의 결혼 예물과 폐물들을 몰래 팔아치워 남고은에게 한정판 명품 스포츠카를 선물했다는 증거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백이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서 있던 최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유품까지 팔아서 저 여자한테 차를 사줬다니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태수 씨가 정말 이 정도였나요? 최 요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블랙박스 영상 하나를 더 재생하며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어젯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 애정 행각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병원 지하에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건 법정에서 아주 훌륭한 유책 사유가 될 겁니다. 이미 원본은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태수는 남고은을 껴안으며 백이수를 향해 지겨운 곰 같은 여자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백이수는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심장을 돌처럼 굳혔습니다. 그때 권명숙이 아들의 친자 관계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사실 백이수가 최 요원을 통해 흘린 조작된 유전자 검사 예비 보고서였습니다. 권명숙이 강태수를 복도로 불러내 다급하게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이 보고서 좀 봐라. 이 미친년이 낳은 저 애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단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쩐지 정이 안 가더라니. 당장 저 애를 병원 구석으로 치우고 유전자 검사부터 확실히 다시 해라. 강태수가 당황하며 보고서를 훑어보고는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병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이수가 감히 나를 속이고 딴 놈 자식을 낳아? 만약 사실이면 내가 저 여자랑 그 애새끼 둘 다 산 채로 묻어버릴 거야. 당장 검사팀 불러서 내 눈앞에서 다시 확인해.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백이수는 보안 요원들의 엄호 아래 병원 뒷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병원 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기 중이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라이트를 한번 깜빡이며 백이수를 반겼습니다. 차 뒷좌석에 몸을 실은 백이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병원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으려 했던 괴물들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백이수가 차가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운전석의 최 요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강성제약의 모든 법인 계좌부터 동결시키세요. 내일 아침 태수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똑똑히 보게 해줄 테니까요. 세단은 안개 자욱한 도로를 뚫고 맹렬한 속도로 도심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이수의 손에는 이제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완벽하고도 잔혹한 심판의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면을 벗은 괴물들에게 돌아갈 것은 이제 처절한 몰락뿐이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법정 복도에는 차가운 긴장감 대신 천박한 웃음소리와 거만한 승리자의 대화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수는 남고은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마치 축제라도 온 것처럼 시종일관 여유로운 표정으로 변호사와 농담을 주고받았죠.
강태수가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 매며 승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차피 저 여자는 제 손바닥 아닙니다. 정신병력 조작해 둔 거랑 요양원 입원 서류까지 완벽하니까 재판은 시작하자마자 끝난 거나 다름없겠죠? 오늘 아주 백이수 그 계집애를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합니다.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고쳐 잡으며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강상무님. 이미 의료 기록이며 증인까지 저희가 다 포섭했습니다. 상대편 국선 변호사는 이름도 없는 애송이라니까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뭔지 오늘 백이수 씨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재산이며 친권이며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드리겠습니다. 권명숙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로 치장한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남고은의 손을 다정하게 꼭 잡고 기분 좋게 덧붙였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뭘 그렇게 길게 해? 우리 태수 앞길 막는 년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법이지. 오늘 재판 끝나면 바로 고은이네랑 약혼식 날짜부터 잡을 거니까 너희는 그 준비나 잘하고 있어라. 어머, 우리 고은이 오늘따라 의사 선생님답게 아주 기품이 넘치네. 남고은이 수줍은 척 강태수의 어깨에 기대며 요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저도 태수 오빠 돕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수가 그렇게 고집을 피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제가 쓴 진단서 한 장이면 판사님도 꼼짝 못하실 거예요. 빨리 끝내고 우리 하와이로 여행 가요, 오빠. 강태수가 남고은의 볼을 꼬집으며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당연하지. 오늘 이후로 백이수 저 여자는 세상 밖으로 절대 못 나와. 내가 아주 철저하게 묻어버릴 거니까 넌 내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어. 법정 안으로 들어선 백이수는 초췌한 몰골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백이수 옆을 지나가며 비죽 웃으며 조롱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수야, 이제라도 무릎 꿇고 빌면 요양원 1인실 비용 정도는 내가 대줄게. 고집 피워봤자 너만 더 비참해질 텐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 내 아빠도 죽고 없는 마당에 누가 널 지켜줄 것 같아? 백이수가 강태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수 씨, 나중에 그 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진실이 밝혀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지금 실컷 비웃어도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남고은이 백이수의 말을 가로채며 비웃음을 날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이수,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의사인 내가 널 미친년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이 누구 말을 믿겠어? 넌 이제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 입 다물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내 애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재판이 시작되려던 찰나 법정의 육중한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수십 명의 경호원이 길을 터주며 검은 양복을 입은 대규모 변호인단과 함께한 노신사가 위엄 있게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대부이자 국내 최대 로펌 태성의 대표인 백건우 회장이었죠. 백건우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걸어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내 딸을 감히 고아라고 부르고 미친년으로 몰아세우는가. 감히 강성제약 따위가 내 자식을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태수는 백건우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자리에 주저앉으며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왜 여기에?
태성 로펌의 백 회장님이 왜 이수의 아빠라고 하시는 거야?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파산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옆에 있던 권명숙도 들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사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태수야, 저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백 회장이 맞느냐? 이수가 저 집안 딸이라고? 말도 안 돼. 분명히 고아라고 하지 않았니? 우리가 지금 누굴 건드린 거야, 태수야. 백건우 회장이 백이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수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 벌레만도 못한 놈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이 쓰레기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치워줄 테니까. 백이수가 백건우 회장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씀 안 듣고 이런 놈을 믿은 제 탓이에요. 우리 하늘이 좀 살려주세요. 저들이 우리 아이까지 뺏으려 해요. 제 기록을 전부 가짜로 만들어서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백건우 회장이 딸의 등을 다독이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강태수를 쏘아봤습니다. 강태수, 너는 오늘부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내 딸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여보게, 차 변호사. 준비한 서류들 다 재판장님께 제출하게. 백 회장의 수석 변호사인 차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더미를 꺼내 재판부에 제출하며 막힘없는 목소리로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피고 강태수가 원고 백이수를 가스라이팅하고 친정과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부고를 조작한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남고은 씨와 공모하여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넣으려 한 정황도 완벽히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자 감금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남고은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마자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재판장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려 발걸음을 다급하게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기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녀의 앞을 단단히 가로막았습니다. 수사관이 남고은의 팔에 수갑을 채우며 엄중하게 고지했습니다. 남고은 씨, 허위 진단서 발급 및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이 한 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고은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며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왜 살인미수야? 태수 오빠가 시킨 거란 말이야. 강태수, 네가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 왜 나만 잡아가? 나 좀 살려줘. 이 나쁜 자식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권명숙이 그 광경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백건우 회장에게 엉금엉금 기어가 그의 구두 앞등을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아니, 따님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다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수 손등 밟은 거, 그거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회장님. 백건우 회장이 권명숙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거칠게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오해? 내 딸을 발로 차고 소금을 뿌린 게 애정이라고? 내년에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내 딸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수행원들은 당장 이 천박한 노파를 법정 밖으로 끌어내. 경호원들이 권명숙의 팔을 짐짝처럼 들어 법정 밖으로 끌어냈고 강태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장만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성제약 본사에는 수십 명의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독팔 회장은 집무실에서 비자금 장부를 태우려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죠. 수사관이 강독팔의 손목을 강하게 꺾으며 서류 뭉치를 뺏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리베이트 리스트와 탈세 증거 이미 저희가 다 확보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는 게 본인 신상에 좋을 겁니다. 아드님께서 저지른 일까지 합치면 형량이 꽤 무거울 겁니다. 강독팔이 책상을 치며 발악하며 외쳤습니다. 이게 다 누구 음모야? 백건우, 그 인간이 기어코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내가 이대로 무너질 줄 알아? 내 변호사들 당장 불러. 강성제약이 어떤 회사인데 감히 나를 건드려. 하지만 이미 강성제약의 모든 법인 계좌는 동결되었고 주요 거래처들은 백 회장의 눈치를 보며 일제히 계약 파기를 통보해 왔습니다. 백이수는 백 회장이 마련한 최고급 보안 시설의 BVIP 조리원으로 옮겨져 철통 같은 경우 속에서 비로소 안도의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가 조리원 침대 위에서 아버지가 직접 챙겨온 따뜻한 미역국을 한술 떴습니다. 백건우 회장이 딸의 침대 곁을 지키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수야, 국 맛은 좀 어떠니? 네가 좋아하는 조개 미역국으로 준비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에만 전념해라. 저 쓰레기들은 아빠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다 처리해 줄 테니. 백이수가 미역국을 삼키며 아빠를 바라보며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것들 무너뜨리는 건 제가 직접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하늘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받은 고통보다 100배는 더 처참하게 그들에게 돌려줄 거예요. 절대 그냥 끝내지 않을게요. 백건우 회장은 딸의 단단해진 눈빛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수와 남고은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도배하며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온 천하의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병실에서 탈출한 백이수의 진짜 복수는 이제 화려하고도 잔혹하게 그 위대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백이수가 머물고 있는 최고급 조리원의 정원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저녁 바람을 타고 흘러와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이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창밖으로 쏟아지는 핏빛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죠.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하얀 가운을 정갈하게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백이수의 아이를 전담하여 돌보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 한지혁이었죠. 한지혁은 아이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더니 이내 안심시키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씩씩하네요. 이수 씨,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가 아주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백이수가 아이의 작고 보드라운 손을 만지작거리며 한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지혁 선생님 덕분이에요. 매일 이렇게 직접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돕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한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 아주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강성제약의 신약 임상 조작 사건 때 말이죠. 그때 제가 내부 고발을 하려다가 강태수 상무에게 누명을 썼던 그 의사입니다. 덕분에 의료계에서 매장당할 뻔했고 제 명예는 갈기갈기 찢겼었죠. 백이수가 놀란 눈으로 한지혁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바로 지혁 씨였나요? 태수 씨가 제 앞에서 당신을 비리 의사라고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 당신의 고통을 몰라봤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한지혁이 백이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수 씨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강태수 그 인간의 추악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수 씨가 겪은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남고은이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 장부와 의료 기록들이에요. 한지혁은 품 안에서 낡은 저장 장치를 하나 꺼내 백이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남고은이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기피를 돕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대리 수술을 집도한 모든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 터뜨리면 남고은은 의사 면허 박탈은 물론이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이수 씨, 이걸로 그들에게 반격하세요. 백이수가 저장 장치를 손에 꽉 쥐며 결연한 눈빛으로 한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지혁 씨, 저와 함께 끝까지 싸워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 혼자서는 많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지혁 씨가 있다면 제가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악마들을 확실하게 끝장내고 싶습니다. 한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제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고 싶고 무엇보다 이수 씨와 하늘이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습니다. 강성제약이 출시하려는 그 위험한 신약의 부작용 은폐 보고서도 제가 이미 손에 넣어뒀으니 이제는 저희가 유리합니다. 한편 그 시각 모든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쫓겨난 강태수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폐가나 다름없는 낡은 여인 숙방에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술병을 벽에 집어 던지며 옆에 있던 권명숙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백이수가 재벌가 딸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구박을 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제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어떻게든 백이수 마음을 돌려놨어야지. 권명숙이 머리를 산발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좋다고 데려온 여자 아니냐? 나도 속아서 그런 거지.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 그나저나 저 남고은 저녀는 감옥 가서 소식도 없고 우리만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내 팔자가 왜 이래? 아이고 내 팔자야. 강태수가 휴대폰으로 백이수의 근황을 검색하다가 한지혁과 백이수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사진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망할년이 나랑 이혼도 안 끝났는데 딴 놈이랑 붙어먹어? 저놈은 내가 예전에 밟아서 치워버린 한지혁 아니야?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내 거 다 뺏어간 데가 피눈물로 치르게 해주마. 다음 날 아침 8시 권명숙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지혁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권명숙이 진료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며 간호사들에게 소금을 뿌려댔죠. 이놈의 병원 원장 당장 나와. 남의 집 며느리를 홀려도 유분수지. 내 놈이 뭔데 우리 이수를 끼고 돌아. 내 놈이 우리 이수를 꼬드겨서 우리 집안을 망쳤냐? 당장 우리 며느리 데려오고 합의금 내놓으란 말이야. 한지혁이 차가운 표정으로 진료실에서 나와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할머니 업무 방해와 무단 침입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권명숙 씨, 당신이 예전에 백이수 씨에게 했던 폭언들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취해뒀으니 법정에서 더 길게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행패 부린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권명숙이 경찰들에게 팔이 붙잡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내가 강성제약 사모님이야. 이 무식한 놈들아. 이수야, 너 시어머니 감옥 보내고 네가 천벌을 안 받을 것 같냐? 나 좀 살려줘. 이 독한 년아.
네가 사람이냐? 권명숙의 비명소리가 병원 복도에 가득 울려 퍼졌지만 사람들은 그저 혀를 차며 싸늘한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백이수는 한지혁의 도움으로 강성제약에 숨겨진 치부를 하나씩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이수가 한지혁과 함께 전략을 짜며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지혁 씨, 강성제약 공장에서 유독 물질을 몰래 방류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걸 세상에 터뜨리면 주가는 바닥을 칠 거고 시아버지는 환경법 위반으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거예요. 놈들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겁니다. 한지혁이 백이수의 어깨를 든든하게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수 씨 생각이 100번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위험할 수 있으니 제가 대신 증거 채집을 하러 갈게요. 이수 씨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소액 주주들 포섭에만 집중하세요. 강태수의 차명 계좌 정보도 제가 거의 다 파악해뒀습니다. 백이수가 한지혁의 배려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혁 씨가 없었다면 전 아마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저를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유가 단지 복수 때문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한지혁이 백이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며 진심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정의감과 복수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수 씨라는 사람이 가진 그 깊은 상처를 제가 다 닦아주고 싶어졌어요. 복수가 끝나고 당신이 아이와 함께 다시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백이수는 한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아이를 지키고 적들을 처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백이수가 한지혁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 차가운 경영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혁 씨. 그 진심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이제 주주총회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강성제약의 뿌리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온 세상에 공개하는 날이죠.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저들을 무덤으로 보낼 완벽한 함정 말이에요. 한지혁은 백이수가 아이를 안고 처음으로 조리원 정원을 산책할 때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백이수는 유모차 안에서 곤히 자고 있는 하늘이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늘아, 저 나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 옆에는 이제 훌륭한 삼촌도 계시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가 반드시 이 세상을 너에게 돌려줄게. 석양이 지는 옥상에서 백이수와 한지혁은 나란히 서서 멀리 보이는 강성제약 본사 건물을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그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민낯이 이제 곧 밝은 세상 아래서 처참하게 부서져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이수의 차가운 복수의 시계는 단 한 오차도 없이 파멸의 디데이를 향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성제약 본사 대회의실 앞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지독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독팔 회장의 해임안이 상정된 운명의 정기 주주총회 날이었기에 복도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눈부시게 하얀 화이트 슈트를 차려입은 백이수가 등장했습니다. 백이수는 한지혁과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주주총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이수의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규칙적으로 울릴 때마다 주객들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백이수에게 쏠렸습니다. 단상 위에 앉아있던 강독팔은
백이수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의사봉을 쥔 손을 덜덜 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강독팔이 책상을 쾅 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는 게냐? 정신병자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니 당장 이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라. 보안팀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미친년을 당장 집어 던지지 않고. 백이수는 강독팔의 독설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백이수가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가 자신의 대주주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독팔 회장님,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강성제약 지분의 30%를 확보한 최대 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의장석에서 당장 내려오시죠. 이제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니까요. 백이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형 스크린에는 강독팔이 그동안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리베이트를 조성했던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통장 내역과 송금 날짜까지 적나라하게 띄워지자 회의장에 모인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한 주주가 서류 뭉치를 강독팔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외쳤습니다. 강독팔 회장, 이게 사실이야? 우리 주주들의 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장 책임지고 물러나. 옆에 있던 다른 주주도 삿대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회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의장석에 앉아 있어? 백이수 대리인의 말이 맞네. 당장 내려와서 법의 심판이나 받아라. 그때 회의실 뒷문으로 초췌한 몰골의 강태수가 난입하여 백이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비참하게 엎드렸습니다. 강태수가 눈물을 콧물과 섞어 흘리며 비굴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고은이 그년이 나를 꼬셔서 어쩔 수 없이 벌인 일이야. 우린 부부잖아. 하늘이를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평생 내 발닦개가 되어서 속죄하며 살게. 제발 날 버리지 마. 백이수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강태수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거칠게 털어내며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백이수가 어젯밤 법원에서 확정된 이혼 판결문 정본을 강태수의 얼굴에 가차없이 던져버리며 말했습니다. 강태수 씨, 착각하지 마요. 우린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이야. 내 아이의 이름을 당신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당신이 남고은이랑 침대 위에서 나를 비웃으며 죽이려 들 때 우리의 인연은 이미 지옥불에 타서 사라졌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요. 강태수는 바닥에 흩어진 이혼 판결문을 보며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이수는 시선을 돌려 한지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혁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백성 메디컬의 의료윤리위원장 한지혁입니다. 강독팔 회장과 강태수 상무는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여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시중에 유통하려 했습니다. 여기 그 모든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남고은의 산부인과는 보건복지부 조사관들과 경찰들에 의해 출입 금지를 알리는 강제 폐쇄 임봉이 붙고 있었습니다. 남고은은 호송줄에 묶인 채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병원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남고은이 산발이 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허공에 대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백이수,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의사인 나를 건드리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널 가만 안 둘 거야. 강태수, 이 비겁한 자식아. 네가 다 시킨 거잖아. 왜 나만 잡아가냐고. 남고은이 발버둥을 치자 경찰관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말했습니다. 남고은 씨,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저지른 의료 기록 조작과 허위 진단서 발급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제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남고은의 얼굴을 향해 계란을 던지며 상간녀 의사를 비웃었습니다. 한편 시댁 저택에서는 권명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들이닥친 법원 집행관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는 것을 보며 권명숙이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권명숙이 대성통곡을 하며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이보쇼?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딱지를 붙여? 내가 강성제약 사모님이야. 당장 이것 떼지 못해? 우리 아들이 오면 너희 다 죽었어. 집행관이 권명숙의 손을 뿌리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강성제약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 집도 이제 압류 대상이에요. 당장 짐 싸서 나오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본 권명숙은 입을 떡 벌린 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백이수가 대한민국 최대 로펌 태성백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이 실시간 속보로 전해지며 백이수의 당당한 모습이 화면 가득 나왔기 때문입니다. 권명숙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이수가 백 회장 딸이라고? 내가 저 복덩이를 내 발로 걷어찬 거야?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의사 며느리 얻겠다고 재벌 며느리를 지옥으로 보냈으니. 태수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우리 집안 이제 정말 끝난 거냐? 권명숙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몸부림치다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실신했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는 강독팔의 해임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백이수가 강성제약의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장내에는 주주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백이수는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강성제약의 사명을 백성 메디컬로 변경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비리는 저와 함께 여기서 모두 끝낼 것입니다. 강독팔 일가가 저질렀던 임상 조작의 피해자들에게는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털어서라도 끝까지 보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백이수의 선언에 장내 주주들과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백이수는 출산 당일 자신을 도와줬던 병원의 청소 노동자를 직접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백이수가 청소 노동자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저와 제 아이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머님 자제분들 학자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의 감사직을 맡아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청소 노동자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치다가 이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대표님 같은 분이 회사를 맡으셨으니 이제 정말 좋은 세상이 오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님. 반면 강태수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공포에 질린 채 어두운 창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날카로운 칼날을 강태수의 뺨에 들이대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강 상무님, 아니, 이제 상무님도 아니지? 빌려간 돈 50억, 오늘까지 안 갚으면 손가락 하나로는 안 끝날 텐데. 여기 신체 포기각서에 당장 사인해. 넌 이제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으니까. 강태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신체 포기각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자신이 백이수에게 강요했던 각서가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며 강태수는 참고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모든 쓰레기를 치워낸 백이수는 늦은 저녁 대표이사 집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야경은 백이수의 승리를 축하하듯 빛나고 있었죠. 백이수는 보모가 데려온 아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백이수가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엄마가 너를 위해 만든 이 세상을 아주 예쁘게 지켜낼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백이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승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 백이수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새로운 태양 아래 우뚝 섰음을 확신했습니다. 백이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백성 메디컬의 대표이사 집무실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이수는 창밖의 맑은 하늘을 보며 어렵게 되찾은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다시 한번 백이수의 목을 죄어오기 위해 동리를 드러냈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조용한 실내의 정막을 거칠게 깨뜨렸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있던 유모의 번호임을 확인한 백이수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손끝을 가늘게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어떡해요? 우리 하늘이가 없어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모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에 백이수는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이수가 벌떡 일어나 책상을 짚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가 없어지다니요. 유치원 하원 시간에 정문에서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유모가 꺽꺽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사모님이 나타나셨어요. 강태수 상무님 어머니 말이에요. 경비원들에게 자기가 친할머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잠깐만 보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유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이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권명숙이 법적으로 여전히 아이의 친할머니라는 점을 악용하여 경비원들의 방심을 틈타 아이를 가로챈 것이 분명했죠. 백이수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못 보셨어요? 유모가 숨을 몰아쉬며 겨우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구급차 한 대가 서더니 거기서 강태수 상무님이 내려서 아이를 낚아채듯 태웠어요. 제가 막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밀쳐져서 그만. 죄송합니다, 대표님. 전화가 끊기자마자 백이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미쳐버린 강태수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핏줄까지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죠. 그때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안에는 입가에 피를 묻힌 강태수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경영권을 양도하라고 쓴 혈서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이수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려다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아버지 백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그 악마 같은 놈들이 하늘이를 데려갔어요. 강태수가 하늘이를 볼모로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아빠. 백이수의 절규의 전화를 받은 백 회장의 목소리에도 서슬퍼런 분노가 서렸습니다. 뭐라고? 그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내 손주를 건드려? 이수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당장 내 보안팀과 정보원들을 풀 테니까 너는 지역군과 연락해서 태수의 위치를 파악해. 내가 그놈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백이수는 백 회장의 호통에 정신을 가다듬고 한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한지혁은 소식을 듣자마자 백이수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지혁이 백이수의 어깨를 꽉 잡으며 진정시키듯 말했습니다. 이수 씨, 침착해야 합니다. 강태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두르다가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태수가 보낸 메시지의 발신지를 추적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백이수가 지역의 팔을 붙잡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지역 씨, 하늘이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차가운 손에 끌려가서 울고 있을 우리 아이 생각만 하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요. 강태수 그 인간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이에요. 한지혁이 백이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지금 돈이 목적입니다. 아이를 해치면 돈을 얻지 못한다는 걸 그놈도 알아요. 제가 태수의 심리를 분석해 보니 그놈은 분명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익숙한 장소로 숨었을 겁니다. 폐쇄된 남고은의 병원 지하 실험실이 가장 유력해요. 같은 시각 어둡고 습한 지하 실험실에서는 권명숙이 울고 있는 하늘이를 보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권명숙이 아이의 유모차를 거칠게 흔들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울어대는 거야? 내 애미가 우리 집안을 망쳐서 우리가 이 꼴이 된 줄이나 알아?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태수가 의사 며느리 얻어서 잘 살았을 텐데. 강태수가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다 권명숙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애 좀 조용히 시켜.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백이수 그년이 금방 서류 들고 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 이것만 성공하면 우린 다시 예전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권명숙이 아이의 뺨을 거칠게 만지며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태수야. 이놈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보물이다. 백 회장이 자기 손주 살리려고 돈다발을 싸들고 오겠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구나. 그 독한 년 무릎 꿇는 꼴도 좀 보고 싶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남고은은 변호사를 통해 강태수의 납치 소식을 전해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고은이 변호사에게 창살 너머로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이수에게 전해. 내가 태수의 은신처 비밀번호와 내부 구조를 다 알고 있다고. 내 형량을 줄여주고 의료 면허 취소를 막아준다면 아이를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이야. 이게 이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해. 변호사가 조리원으로 달려와 이수에게 이 제안을 전했습니다. 백이수가 변호사의 얼굴을 향해 서류 뭉치를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남고은 그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군요. 내 아이를 볼모로 거래를 하겠다고요? 가서 전하세요. 당신 같은 악마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내가 내 손으로 아이를 찾고 당신들은 영원히 빛을 못 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역은 태수의 은신처로 유력한 장소의 도면을 백이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백이수가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 씨, 강태수는 제가 직접 상대하겠어요. 경찰을 부르면 그놈이 아이를 데리고 동반 자살이라도 할지 몰라요.
제가 혼자 들어가서 태수의 시선을 끄는 동안 지혁 씨와 보안팀이 환기구를 통해 아이를 구출해 주세요. 한지혁이 백이수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수 씨. 강태수는 지금 광기에 휩싸여 있어요.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이수 씨는 밖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주세요. 백이수가 지혁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 싸움이에요. 제가 시작한 복순이 제가 끝내야 해요. 엄마로서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직접 안고 나오고 싶어요. 지혁 씨, 저를 믿고 도와주세요. 우리 하늘이 꼭 살려야 해요. 백이수는 조리원을 나서며 차 안에 준비해둔 전기 충격기와 태수의 범죄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했고 백이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은신처인 폐병원 앞에 도착한 백이수는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어둠 속에 잠긴 건물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기분 나쁜 기계 소리와 함께 권명숙의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백이수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죠. 백이수가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태수, 권명숙, 너희가 저지른 이 극악무도한 짓에 대해 지옥보다 더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조금만 기다려 하느라. 엄마가 지금 간다. 백이수는 어두운 지하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가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악마들과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백이수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적을 섬멸하려는 맹수의 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폐쇄된 병원 건물의 눅눅하고 비릿한 지하 공기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 것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백이수는 어두운 계단을 한 걸음씩 천천히 내려가며 자신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지 않도록 최대한 발끝에 힘을 주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복도 끝자락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노란 전등 불빛을 발견한 백이수는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벽바닥에 몸을 밀착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강태수의 거친 쇳소리 섞인 숨소리와 함께 권명숙의 가느다란 콧노래 소리가 기분 나쁘게 복도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죠. 백이수가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자 강태수가 한 손에는 라이터를 켜고 다른 손에는 휘발유통을 든 채 아이의 유모차 곁을 서성이는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백이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을 느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문을 거칠게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강태수, 이 미친 인간아, 당장 그 라이터 꺼. 내 아이한테서 그 더러운 손 떼지 못해? 당장 물러나. 백이수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놀란 강태수가 눈을 부릅뜨며 라이터를 치켜들었습니다. 강태수가 비릿하고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백이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백이수. 자, 여기 탁자 위에 서류 보이지? 경영권 양도 각서랑 전 재산 포기 각서야. 여기에 당장 사인해. 안 그러면 나랑 이 애새끼랑 같이 여기서 타 죽는 거야. 내 인생 망친 데가 너도 똑같이 치러야지. 권명숙이 유모차 손잡이를 꽉 붙잡고 백이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이수야, 네가 이 사달을 만든 거야. 진작에 우리 태수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왔잖니? 얼른 서명하고 우리 집안 다시 살려내라. 이놈의 손주 녀석이 하도 울어대서 귀가 다 아프니까 빨리 끝내고 돈 내놔. 백이수가 권명숙을 향해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 아들이 제 자식을 죽이겠다는데 옆에서 부추기는 꼴이라니 정말 구역질이 나서 못 봐주겠네. 강태수, 넌 오늘 정말 사람 대접받을 마지막 기회마저 내 발로 차버린 거야. 네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직도 모르겠니? 강태수가 라이터를 켰다 껐다 반복하며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어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 닥쳐. 내가 사람답게 살려고 이 짓 하는 줄 알아? 난 이제 돈 없으면 죽는 거나 다름없는 목숨이야. 당장 사인 안 해? 내 인내심도 이제 한계니까 당장 도장 찍으라고. 그때 백이수는 천장의 환기구 쪽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 마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지혁과 보안팀이 미리 약속한 구출 지점에 도착했다는 은밀한 신호였죠. 백이수는 시간을 벌기 위해 강태수의 시선을 끌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는 척했습니다. 알았어, 사인할게. 사인할 테니까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 그런데 강태수, 네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줄게. 네가 그동안 숨겨둔 차명 계좌들 이미 우리 아빠가 다 동결시킨 건 알고 있어? 강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라이터를 든 손을 미세하게 떨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 명의 명의로 숨겨놨는데 네가 지금 나를 흔들려고 비겁하게 거짓말하는 거지? 속지 않아. 절대로 안 속는다고. 백이수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태블릿을 꺼내 강태수 발등 쪽으로 던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 네가 믿고 있던 그 비자금들 지금 국세청에서 전부 굽고 환수 절차 밟고 있어. 넌 이제 그냥 빈털터리 범죄자일 뿐이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쪼가리 때문에 내 친자식을 죽일 셈이니? 강태수가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 화면 속의 계좌 해지 내역을 확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 돈, 내 강성 제약. 백이수, 내년이 내 모든 걸 다 망쳐놨어. 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너도 나도 이 애새끼도 전부 불덩이 속에서 끝장내는 거야. 강태수가 라이터 불꽃을 휘발유가 젖은 바닥으로 가져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천장의 환기구 덮개가 쾅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한지혁이 정광석화처럼 뛰어내려왔습니다. 한지혁은 권명숙이 방심하고 있던 유모차를 낚아채듯 밀어내며 아이를 품에 안고 구석의 안전한 가림막 뒤로 피신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백이수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백이수가 강태수의 손목을 정확하게 타격하자 날카로운 전기 소리가 실내를 울렸습니다. 아! 소리와 함께 강태수의 손에서 라이터가 멀리 튕겨나갔고 매복해 있던 보안팀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쳐 강태수의 팔을 꺾어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권명숙이 도망치려다 문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붙잡히자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나,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고 시어머니야. 어디서 이런 무례한 짓을 해? 이수야, 너 이놈들 당장 안 말리고 뭐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백이수가 아이를 안고 있는 한지혁에게 달려가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늘이가 다친 곳 없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백이수는 바닥에 짓눌려 씩씩거리는 강태수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온 힘을 다해 후려쳤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당신은 이제 납치 공범이자 아동 학대범일 뿐이야. 강태수, 너는 아동 납치와 살인 협박 혐의로 평생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썩게 될 거야. 내가 오늘 이 추악한 현장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기자들을 미리 불렀거든. 백이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폐병원의 육중한 철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경찰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지하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카메라를 피하려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꺼. 찍지 마. 이건 다 백이수가 조작한 함정이라고. 내 아들을 내가 직접 보러 온 게 무슨 납치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하는 거야.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마이크를 강태수의 입가에 들이대며 날카롭게 팩트를 짚었습니다. 강태수 씨, 지금 휘발유를 뿌리고 아이를 라이터로 협박하는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중계되어 시청자 40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전 국민이 당신의 범죄를 목격했는데 여전히 모함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강태수는 생중계라는 단어에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린 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경찰관이 강태수와 권명숙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엄중하게 고지했습니다. 강태수, 권명숙 씨, 아동 납치 및 특수 협박,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이제 변명은 판사 앞에서나 하세요. 권명숙은 경찰차에 타는 순간까지도 백이수의 얼굴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끊고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네가 평생 천벌을 받으며 살게 해주마. 아이고, 내 팔자야. 재벌 며느리가 아니라 악기를 들였어. 백이수는 그런 권명숙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차갑게 소금을 한 움큼 던졌습니다. 천벌은 당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게 바로 천벌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짓밟고 내 소중한 아이까지 건드린 죄, 감옥에서 평생 썩으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사세요. 당신들과의 이 더러운 악연은 오늘 여기서 완전히 끝입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강태수 일가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함에 혀를 내둘렀고 온라인 실시간 커뮤니티는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남고은은 강태수의 납치 사주 혐의까지 자신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사실에 머리를 벽에 박았습니다. 강태수, 이 멍청하고 무능한 자식. 결국 나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구나. 백이수, 네가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의사가 됐는데.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남고은의 처절한 비명은 차가운 구치소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죠. 강성제약의 강독팔 회장 역시 교도소 내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비리의 피해자들에게 매일같이 보복과 멸시를 당하며 죽음보다 더한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백이수는 법정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취재진을 향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흐트러짐 없는 당당한 자세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가족이라는 신성한 이름은 결코 폭력과 범죄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처벌받고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성 메디컬의 대표로서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백이수의 진심 어린 발언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며 수많은 시청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한 지역은 백이수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곁을 지켰고 백이수는 지역의 따뜻한 품에서 비로소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둡고 음침했던 폐병원을 나서는 백이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곤히 잠든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어 보이는 백이수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배신의 상처도 협박의 공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잔혹했던 심판의 날은 그렇게 정의의 승리로
완벽하게 막을 내렸고 지옥의 문은 이제 그들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났고 어느덧 시린 겨울을 지나 두 번의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백성 메디컬의 대표이사가 된 백이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으로 손꼽히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강연 제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이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심의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사회공헌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차가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며 조금은 난처한 표정으로 백이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교도소에서 또 등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보낸 것인데 이번에도 읽지 않고 바로 폐기할까요? 백이수는 강태수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마치 오물을 보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가치조차 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그 사람이 보낸 건 단 한 글자도, 단 한 문장도 내 인생에 들여놓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제 허락 구하지 말고 바로 분쇄기에 넣어버리세요.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구걸하는 편지 따위는 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가치조차 없으니까요. 비서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나가자 백이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수는 아동납치와 살인미수 혐의가 더해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썩어가면서도 매일같이 백이수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를 한 번만 보여달라는 구차하고 역겨운 편지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백이수는 그가 아이의 목에 라이터를 들이댔던 그날의 공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그를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한편 교도소 면회실 복도에서 강태수는 면회 거부 통보를 듣고는 미친 사람처럼 철창을 두드리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백이수, 이 독한 년아, 내 아들인데 왜 못 보게 하는 거야. 내가 죽어서도 너를 저주할 거다. 이수야, 제발 한 번만 와줘. 내가 다 잘못했어.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탄원서라도 한 장 써달란 말이야. 강태수가 핏대를 세우며 절규했지만 교도관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강태수의 팔을 꺾어 제압하며 어두운 독방으로 그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강태수는 이제 화려했던 제약사 상무라는 타이틀 대신 가슴팍에 붉은색 수인 번호가 적힌 죄수복을 입은 채 평생을 곰팡이 냄새나는 어둠 속에서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장마비로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쓰러진 시아버지 강독팔의 시신조차 거둘 사람이 없어 무용고자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은 강태수를 더욱 미치게 했죠. 권명숙의 처지는 강태수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아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권명숙은 갈 곳이 없어 서울역 근처 노숙자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다 낡아빠진 코트를 입고 지하도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권명숙은 우연히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백이수의 화려한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백이수는 세련된 옷차림으로 수많은 기자에 둘러싸여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병원 건립 소식을 알리고 있었죠. 권명숙이 갈라진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저기 나오는 저 귀한 여자가 원래 내 며느리였는데 내가 저 복덩이를 내 발로 걷어차고 이 지옥 같은 꼴이 되었구나. 이수야, 나 좀 살려줘라. 내가 한때는 내 시어머니 아니었냐?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구나. 제발 돈 좀 보내줘라.
권명숙이 미친 사람처럼 전광판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권명숙을 더러운 미친 노인 취급하며 인상을 찌푸리고 피해갔습니다. 권명숙은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시장 바닥 사람들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추운 겨울밤을 얇은 박스 한 장에 의지해 버텨내며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남고은 역시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된 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남고은은 지방의 아주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며 숨어 지내려 했지만 이미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얼굴이 다 알려진 탓에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스마트폰으로 남고은의 과거 영상을 확인하고는 남고은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획 뺏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고은 씨, 오늘부로 짐 싸서 당장 나가세요. 우리 식당에 상간녀 의사가 일한다는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다 끊겼어요. 어떻게 친구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친구 아이까지 죽이려 들어요?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못 있겠으니 당장 꺼져요. 남고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주인의 다리를 붙잡고 애처롭게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저 이거 아니면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가리고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바닥 닦았잖아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사장님. 하지만 식당 주인은 남고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남고은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젖은 옷차림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이수에게 했던 만행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청진기 대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벤손을 보며 남고은은 평생을 따라다닐 낙인과 굶주림 속에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백이수는 자신이 난산 끝에 홀로 울었던 그 병원 부지를 매입하여 미혼모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자선병원을 완공하고 성대한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백건우 회장이 딸의 곁에서 인자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백이수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수야, 아빠는 정말 네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네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아픔을 이렇게 아름다운 희망으로 바꾸다니. 이제 하늘이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아주 훌륭한 엄마가 되었구나. 아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정말 행복하단다. 백이수가 백건우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누구도 저처럼 차가운 분만실에서 홀로 외롭게 울지 않게 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늘이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이 됐거든요. 개관식 행사에는 백성 메디컬의 기둥이 된 한지혁도 참석하여 백이수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행사가 성황리에 끝난 후 백이수와 한지혁은 아들 하늘이를 데리고 노을이 오렌지빛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하늘이가 까르르 웃으며 한지혁의 손가락을 꽉 잡고 뒤뚱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반짝반짝 별이 보여요. 하늘이가 한지혁을 아빠라고 부르자 한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지혁이 하늘이를 번쩍 들어 무등을 태우며 백이수를 향해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이수 씨, 하늘이가 저를 아빠라고 불러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늘이 맺어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매일이 꿈만 같습니다. 이수 씨, 저와 평생 같은 곳을 보며 걷겠다고 한 약속 절대 잊지 마세요. 백이수가 한지혁의 팔을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지혁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하늘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멋진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 앞에는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제가 당신과 우리 하늘이를 끝까지 지켜줄게요. 한지혁이 주머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백이수의 약지에 소중하게 끼워주며 무릎을 굽히고 말했습니다. 이수야, 이제는 내가 내 곁에서 평생 주치의가 되어줄게.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내가 매일 사랑으로 치료해줄게. 나랑 결혼해서 하늘이랑 같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 만들자. 사랑해. 백이수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한지혁의 품에 안겨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말 많이 사랑해, 지혁아. 우리 정말 예쁘고 단단하게 잘 살자. 너랑 하늘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노을이 지는 강변을 따라 세 가족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 위로 황금빛 축복의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백이수는 문득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지나온 험난하고 처절했던 길을 떠올렸습니다. 배신과 고통으로 얼룩진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련 덕분에 백이수는 더 단단한 경영인이자 엄마로 성장할 수 있었죠. 백이수는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확신을 담아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적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보란 듯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강태수와 그 일가가 감옥과 길바닥에서 후회 섞인 눈물을 흘리며 파멸해 갈 때 백이수는 찬란하게 떠오르는 희망의 태양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늘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백이수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독했던 복수의 연대기는 이렇게 정의의 완벽한 승리와 진정한 사랑의 결실로 감동적인 마침표를 찍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출산의 날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끝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인연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수 씨가 보여준 가장 완벽한 복수는 과거를 털어내고 보란 듯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도 늘 정의가 승리하고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